일어나지 말아야 할 길 위의 비극.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위험천만, 아찔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요? 2019년 한 해에만 11,000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14,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아이는 몸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SOS 안전 바이블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짚어보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70% 이상 줄여주는 안전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카시트인데요. 하지만 실제 카시트 장착률은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제대로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더욱 문제인데요.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하는 카시트.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카시트를 거부하는 아이 요즘 꽤 많은데요. 실제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어린이 중 69%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필수품인 카시트. 아이가 싫어해도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사망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카시트 미착용 시 사고 위험은 2.3배나 높아지고 사고 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무려 98% 이상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 카시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단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는 사망률을 거의 7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정도가 거의 착용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미 이용한 실험을 봤을 때는 두부 손상은 거의 10배, 그다음에 가슴 부위 손상은 한 2배 이상 안 했을 때 더 높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용 안전띠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몸에 맞지 않는 안전띠 때문에 2차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카시트를 선택할 때는 어린이의 몸무게와 그다음에 앉은 키를 고려해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을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키에 따라서 또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카시트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시트를 고를 때는 아이의 앉은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차량하고 그다음에 카시트 그 제품의 장착 고정 방법에 맞추어서 차에 장착을 하고요. 어린이를 카시트에 앉힐 때는 바르게 앉힌 다음에 어깨띠가 목이 아니라 가슴을 지나도록 매야 합니다. 목을 지나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질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요. 가로띠는 배 위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배 아래쪽 골반을 지나도록 매어야 합니다. 그 안전띠를 배 위에다가 착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장기 파열 등의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끈이 꼬이지 않도록 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출을 앞둔 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차량 이동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트 가려고요. 오랜만에 외출하는 5살 예은이. 신이 났습니다. 예은아, 우리 이제 카시트 타고 마트 갈까? 아니요. 아니요? 카시트
카세트 타야지요. 아니야. 카세트 타세요. 엄마 옆에 타면 안 돼요? 안 돼요. 옆에 타면 위험해요, 얘나. 차 탈 때마다 이렇게 예은이와 엄마는 실랑이를 벌입니다. 예은이가 언제부터 카시트에 타기 싫어했나요? 어렸을 때부터 타기 싫어했어요. 그게 혹시 네네. 몇 살 정도부터일까요? 좀 말할 수 있고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을 때부터는 타기 싫어했어요. 엄마 빨리 나올래. 그럼 예은이가 이제 카시트를 좀 강하게 거부하면은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는? 야 맛있고 하면. 맛있는 걸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후에 뭐 맛있는 걸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아이가 강하게 거부하거나 때를 써도 카시트만큼은 양보해선 안 됩니다. 꼭 태워야 하는데요. 가끔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아이를 옆좌석에 앉히는 것은 절대 금물. 카시트를 탔다고 해도 안전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데요. 안전띠가 꼬여 있진 않은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아이들. 카시트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차량 이용하면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는 뭐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신체 일부가 문이나 창문이나 아니면 트렁크 같은 데 끼이거나 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고요. 옷자락이나 뭐 가방끈 이런 것들이 걸려서 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옷자락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차 문에 손이 끼이게 되면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차문을 닫아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시트에 앉은 아이와 마주보게 되는 좌석 뒷부분에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내에 뭐 컵 홀더라든가 어른들이 좀 사용에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착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사고가 났을 때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 차체에 부딪히거나 그런 데 부딪혀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나면 아이는 성인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상해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동차에 있을 때 카시트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그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안전띠는 몸에 밀착되게 당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 안 된 아기들의 경우엔 카시트를 꼭 뒤보기로 장착해서 앉혀야 안전합니다.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키, 몸무게를 고려해 적합한 카시트를 사용합니다. 카시트는 뒷좌석에 설치합니다. 안전띠가 꼬여 있진 않은지, 좌우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겨울철에는 아이의 점퍼를 벗기고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두꺼운 점퍼의 경우 엉덩이와 어깨의 위치가 달라져 안전띠를 몸에 딱 맞게 조절하기 힘들고요. 또 점퍼가 미끄러운 재질일 때는 안전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아이의 몸이 점퍼 밖으로 쉽게 빠져나와 튕겨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아이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큰데요. 또한 신호등을 살피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뛰다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인에 비해 어린이의 횡단보도 위반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길을 건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한 횡단보도에서 뛰는 아이가 무려 34.3%에 달하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41.5%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 자녀와 함께 다니실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다던가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항상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널 때는 서두르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멈추는 것은 일단 길을 건너기 전에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 경계석 안쪽으로 크게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요. 그다음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피고요. 그다음에 길을 건너면서도 차량의 흐름을 살피면서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널 때에는 그 횡단보도의 화살표가 있는 쪽으로 건너는 것이 마주오는 사람과의 통행에도 불편함이 없고 차가 오는 방향에서 먼 곳이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아이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볼까요? 횡단보도 안전수칙 첫 번째, 아이를 우측에 서게 하는 겁니다.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아이가 우측으로 걷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손을 들고 차가 오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절대 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신호등에 관한 안전수칙입니다. 초록불이 깜빡일 땐 건너가면 안 돼. 왜요? 이제 차가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건너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횡단보도에서는 뛰면 안 돼. 기다렸다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그때 건너가야 돼. 횡단보도가 아닌 길은 건너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신호등이 없는 길에선 건너가면 안 돼. 네. 비가 올 때는 어둡고 흐려서 운전자가 이렇게 밖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을, 흰색이나 노란색의 밝은색 옷을 입히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우산을 쓰는 경우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쓰고 걷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더 안전한데요. 비옷을 입힐 때도 밝은색 비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혀주세요. 우산으로 시야를 가리지 않게 지도해 주시고요. 어린아이의 경우엔 우산보다는 밝은색 비옷을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위에서 그 위험 요소를 아이들이 좀 인지하고 그것을 회피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는 뭐 뜰래야 뜰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흐름을 잘 살피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다닐 때 그 주변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항상 살피면서 다니도록 해야 하는데요. 어린이들의 행동 중에서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좀 관찰하시고 그런 것들이 왜 위험한지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다던가 아니면 길을 건널 때 뛰어가는 행동 이런 것들은 또 시야를 좁게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행동을 부모님들이 관찰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건지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길을 건널 때 손을 드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손을 드는 것은 운전자가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는 있는데 또 아이들이 손을 들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걷는 것, 동시에 행동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손을 들고 걸으라는 것을 강조하면 그냥 손을 들면 차가 멈출 것이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위험 요소를 살피고 차의 흐름을 살피면서 걷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연습을 해볼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체크리스트입니다.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우측 통행이 안전합니다. 초록불이라도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그리고 길을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살피면서 천천히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비옷과 모자, 장화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노란색 계통으로, 그리고 우산은 앞이 잘 보이는 투명 우산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무려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거리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스몬비.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시야폭은 절반 이하로 좁아지고 전방 주시율 역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행 속도는 자연스레 느려지죠. 그래서 최근 스몬비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느새 스마트폰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스몬비 사고. 어린이들은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 아니면 또 주변을 살필 때 고개를 돌려서 살펴야지만 주변을 다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건널 때나 아니면 길을 다닐 때 주변을 잘 살피는 것 알려주실 때는 고개를 돌려서 살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아이의 스몬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몬비 예방 앱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걸어갈 경우 화면을 잠금 상태로 만드는데요. 잠금 해제를 하려면 걸음을 멈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부모님과의 통화는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심존을 이용하면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말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평소에 아이들하고 같이 길을 다닐 때 안전한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것이 더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부모님들께서 모범적으로 길을 안전하게 다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말로는 잘 설명해 주시는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다니면서는 뭐 초록불이 깜빡일 때 그냥 엄마랑 아니면 아빠랑 가니까 그냥 빨리 가면 돼 하고 아이 손잡고 뛰어가거나 이런 행동은 좀 피해 주시고 아이들하고 다닐 때 그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셔서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길을 다니는 방법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통안전 체험관 같은 곳들을 이용하시면 또 체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평소에 스마트폰 적정 사용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해 주세요. 스몬비 예방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길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상식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의 가장 큰 적은 안전 불감증.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 버려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며 배우기 때문인데요. 교통 안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또한 스마트폰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는 똑같이 따라할 테고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아이 앞에서 조심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지킴이, 우리 아이 SOS 안전 바이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